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3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2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인년 신묘월 기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축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기토일간이 될 것이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8글자를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이 어떤 일간이고 어느 월령인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음토인 기토, 전원토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전원토.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옥답이나 텃밭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분에 난초가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촉촉한 토를 우리가 기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로서 습니라든가 또는 니사라고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해요. 니사는 뭐예요? 물기가 있는 삼수변이죠. 물기가 있는 모래 또는 진흙 같은 개념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토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토가 아니고 작고 비습한 그런 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어저께 공부했던 토가 있었습니다. 양토가 있었죠. 양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될 것이고요. 무토는 고항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큰 산이라든가 뭐 설악산, 관악산 아니면 외국에 엄청난 산들 많죠. 그다음에 산맥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같은 엄청난 그런 산이 있고요. 땅으로 봤을 땐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인 양토는 크고 넓고 방대한 개념의 토로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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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겠고, 흙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울체가 됩니다.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되고 막히게 되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울체가 되고 그렇진 않죠. 그래서 무토와 기토의 차이점, 무토는 왕하면 간목을 쓰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그렇게 간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기토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쓰는 경우는 묘월에는 간목을 치용하고요. 다른 계절에 간목을 쓰는 경우에는 진술충미월 또는 사오월 같은 때, 기토가 이런 때 태어났는데 무토가 정관에 투출되어 있다. 이때는 무토를 억제하기 위해서 간목을 수용합니다. 묘월의 간목은 우량의 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토는 왕하더라도 간목을 쓰지 않는데 묘월,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 사오월에 무토 투출됐을 때는 간목을 쓸 수 있다. 그 외에는 무토든 기토든 간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온토를 해주면 좋겠고요. 수가 있어서 적정하게 윤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화는 대체적으로 병화를 쓰게 되고요. 수는 개수를 쓰는 것이 기본적이다. 단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임수를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공통적으로 무토, 기토는 병화 개수를 우선해서 쓰는데 무토는 왕하면 간목, 기토는 예외적으로 간목,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어느 것을 먼저 쓸 것이냐, 병화를 먼저 쓸 것이냐, 간목을 먼저 쓸 것이냐, 개수를 먼저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따른다?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사오묘월에는 수가 관건이고 해자축월에는 화가 관건이고 토가 많으면 간목을 먼저 써야 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격국으로 보게 되면 음토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이건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 것이고, 기토 묘월 같은 경우 목이 재앙지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칠살이죠. 칠살 잡초 같습니다. 잡초. 제가 유일하게 원령에서는 묘월에 무토 도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묘월인데도 간목을 치용하는 것은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쓰는 이제 우량의 종자 묘목이 있는 게 아니라 잡초가 무성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잡초는 싹 뽑아내고 거기에 간목을 다시 파종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묘월에는 간목을 별도로 이렇게 치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게 칠살의 왕하고 일간이 약하죠.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일단은 인성인 화가 있어서 기토를 도와주고, 수가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연후에 간목을 얻어서 그 좋은 옥토인 기토에다가 간목 씨앗을 딱 심게 되면 묘월의 기토가 아주 좋은
그러한 옥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을 봤습니다. 자, 묘목은 잡풀이지만 이 인목 같은 경우는 기토 입장에서 청간의 간목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잡초하고 우량의 어떤 묘종하고 같이 섞여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치용할 수가 있는데 얘는 불필요한 거고, 이것도 굳이 뭐 관사론잡이라고 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냥 살중신경 할 뿐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또 여기 병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인상생, 관인상생 다 되겠죠. 인면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병화 기토를 생겨주기 때문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문제가 이제 신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병화하고 합을 하죠. 병화도 신금하고 서로 상합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화생토해서 병화가 기토를 생해줘야 되는데 탐합하느라고 기토를 생하는 공력이 크게 떨어진다. 50%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전혀 못 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공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일지에서 축토를 얻었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가 될까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저는 습토입니다. 그래서 축 중에 있는 암장대 개수를 쓸 수 있긴 하지만 저수 가지고는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축토가 좋은 점은 일간 자체가 여기에 통근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묘월생 평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 하고요. 묘월은 목이 왕한 반면에 토가 약하기 때문에 살중신경합니다. 인목을 받기 때문에 뭐 정관이나 평관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일단 살중신경한 사주 구조에서 다행스럽게 병화가 투출돼서 이렇게 살인상생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쉬운 점이 신금이 투출돼서 병화를 이렇게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기토를 생하기가 조금 곤란해졌다. 그렇다고 전혀 못 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그리고 축토를 얻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일단 일간 자체가 통근 뿌리를 얻었다. 간여지동이긴 하더라도, 그다음에 수가 필요한데 축 중에 있는 일단 개수는 하나 확보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를 얻은 것 도 나쁘지 않은데, 생시는 그러면 어떤 생시가 좋을까?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가 있으니까 수가 들어왔죠. 자축합토가 된다 하더라도 저거는 습토가 될 겁니다. 습토. 그러니까 뭐 수가 부족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병신합 합이 돼 있죠. 갑기합도 돼 있죠. 자축합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좀 탁기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것이 뭐냐면 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합하느라고 기토는 기토로서의 역할, 간목은 간목으로서의 역할, 신금은 신금으로서의 역할, 병화는 병화로서의 역할, 자축합이 어차피 뭐 그냥 습토니까 뭐 수를 취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각각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 역할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다합의 그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이 많은 그런 사주는 썩 좋게 보이지 않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는 축토 하나를 얻어서 좋긴 한데, 묘월에 을목 투출하면 어떻게 돼요? 기토를 박살을 내죠. 이거 완전히 묘월에 을목 투출하면 잡초가 무성한데 그 안에 우량의 종자 하나가 이렇게 있긴 한데 잘 안 보이죠. 그런 국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 이제 병화도 또 투출되어 있지만,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수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물이 부족한 것. 그러면 금수운으로 향해서 수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겠고, 정묘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모강절이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좋은 점은 이제 진토 하나를 얻어서 습토 두 개를 얻어서 이렇게 수가 부족해서 그래도 뭐 충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인시 같은 경우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니, 여명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병술대운 때는 수기가 축중 개수밖에 쓸 게 없다라고 하는 점, 요점이 좀 아쉽긴 한데, 여명 같은 경우는 병인시 정도, 정묘시를 선택할 바에는 병인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무진시는 이제 뭐 여명으로 선택하면 어차피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일간도항하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무진시도. 그리고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합이죠. 기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사축 원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는 분들이 견해가 있는데, 본기 유금이 없어서 합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뭐 합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전혀 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전혀 안 되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보잖아요. 그 뭐 헛자 이론이라고 해서 자, 하고 축에는 유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합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전혀 합이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것도 결국은 수가 부족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경호시도 수가 부족하죠. 이것도 금수 은 쪽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신미시는 축미충이 되다 보면 그나마 축중에 있는 개수도 땅 속에 매몰되니 좋을 필요는 좋지 않겠고요. 임신시 또는 개유시는 이제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임신 개유시는. 그래서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자, 남자 목화운 가면 요만큼이고요. 여자 목화운은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말은 목화운이지만은 화운이지만 실질적으로 목화운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임신 개유시는 별로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이렇게 길게 금순으로 갈 때는 뭐 병인시라든가 무진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 역시나 을축시와 마찬가지로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